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좋으신 분들 이렇게 6분이나 모시고 또 좋은 브랜드 소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오늘 토론 마지막 토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공통 질문 많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상호 대표님의 강의 자료 주제가 사실 지속 가능한 브랜드였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 간단히 저희 차상호 대표님과 그다음에 박강희 대표님 이렇게 이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일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성장하느냐, 작년 대비 전년 대비 CAGR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게 기업의 이제 평가하는 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경영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지속 가능성의 얘기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더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다 강연해주신 연사님들도 하신 말씀하고 공통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란 자체가 내가 사는 데까지 지속을 할 거야라든지 목적이 아니면 이걸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영속적인 기업을 만들 거야의 목적성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계속 반복이긴 한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결국은 다른 경쟁사가 어떻게 하니까 나는 더 따라갈 거야라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애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계속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나만의 핵심과 결국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불멸로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까지 고민하는 게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브랜드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요절하는 사람이 있고 장수한 사람이 있겠죠. 120년 만에 죽은 코닥도 있잖아요. 코카콜라 아직 살아있고. 근데 제가 풀무원 회장님을 그러니까 남승우 사장님을 제가 다보스 포럼의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북경 서밋에서 그러니까 지하 호프에서 두 명이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풀무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할 이유가 생기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그 자리에 많은 회사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 브랜딩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회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하면 그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회사가 망했다고 내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사 브랜드를 접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끝이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불멸의 개념으로 보면 탐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내지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트렌드를 제시해 주거나 또는 약자를 보호하거나 그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 이렇게 잡아먹는 형태는 괴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개념은 좀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남겨줄 거까지 고민하는 거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 브랜드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할 때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폐기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플레이스에 대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얘기하나요? 예. 준비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혹시 엣지는 혹시 대답이 전혀 엣지가 그래서 다행히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플레이스에 집중하겠습니다. 플레이스에 어떻게 이런 좋은 건물에 어떤 좋은 브랜드들을 브랜딩하고 그런 거에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너신지 아니면 어떻게 누구한테 투자를 받은 건지 뭐 그런 좀 그런 거 여쭤봐도 실례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날선 질문. 저는 오너는 아니고요. 그 최초의 기획자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 개발자라고 저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한 적은 없고 타 업종의 사업을 개발하던 사람이고 부동산 개발하던 사람이랑 요 전에 또 코업을 한 적이 있어서 둘이 같이 이 개념을 기획을 했고 그때는 게스트하우스 타운이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저는 이제 그 요전 회장님이랑 한 6개월 정도 제주도에 숙소를 다 잡았는데 거기서 제일 끌렸던 게 게스트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뭐 신라도 다 가봤는데 그 알 수 없는 뭔가 정서적인 문화적인 교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자. 근데 이들의 한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와 청결함이었고 하나만 있으면 집객하는데 너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는 20개 동을 모아서 짓고 근데 저는 주식회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동씩 분양하면 또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니 다 모은 주식회사를 만들고 51%를 나랑 파트너가 갖고 49%를 펀딩을 하자. 그래서 강남 사모님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 투자자분이 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다 투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전 기획 엑싯을 하고요. 기획을 엑싯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는 PM이었고 원래는 그래서 PM을 하면서 뭐 수익 지분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하면서 제가 이제 총지배인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호텔 업계 사람들을 해서 좀 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 베이스 관점에서 이러면 어떠냐. 예를 들면 이제 프론트에 처음에 했는데 이렇게 뽕머리를 다 해야 된대요. 머리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왜 해야 되냐? 원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주고 싶은 느낌은 그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이때 좀 더 친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건 풀었는데 또 마스카라를 되게 진하게 했길래 이건 왜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이 다운시킨 거라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견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총지배인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럼 답이 됐나요? 네. 네네. 저는 사실 호텔 경영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저희 쪽 사람들은 오히려 총지배님 복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디스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브랜딩과 좋은 브랜딩과 돈이 사실 상관관계로 갈 때가 많잖아요. 사실 뭐 물론 예 상충관계 아 그런가요? 돈이 없어도 좋은 브랜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의인가요? 그런 의미에서의 상충관계인가요? 돈을 많이 써야 좋은 브랜딩이 되는 게 보편적으로 상관관계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사례들 얘기하시면서는 이제 적은 돈으로 뭔가 잘 퍼포먼스 낸 것들이 좋은 브랜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동의는 하는데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브랜더들이 적은 확률로 좋은 돈을 적게 쓰면서 브랜딩을 하는 거. 그래서 좋은 브랜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돈이 예. 제가 브랜딩의 함수를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브랜딩은 T와 M과 C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T는 타임, M은 머니, C는 제3의 변수 C예요. 한 1000가지쯤 있어요. 예. 예. 근데 두 가지는 불변해요. 돈과 시간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은 돈을 중심으로 써요. 예. 그러면 작은 중소기업 뭘로 해야 되냐면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 존버라 그래요. 존날 버티는 정신. 존버 정신이 필요해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굽는 놈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다 망할 때 나만 살아 있으면 하나는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버티면 안 돼요. 개선하면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리인하게 계속 학습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객이 불만적인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도요타 살아남냐면 도요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차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차의 결점을 제거하면 결국은 좋은 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카카오 처음에 허접했거든요. 욕하니까 1000가지인가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매일 바꾼 걸 하나씩 알려줬죠. 제가 카카오 초기 멤버 초기에 제가 그 유저였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매일 개선하면서 버티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죠.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시나요? 그 아까 한주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뒤에 이제 연결되는 선상인데 오늘 제가 오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내가 하는 일하고 브랜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관점이기다 보니 브랜딩이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 한주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1, 2, 3호점이 돈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 비용이란 걸 하나도 안 쓰셨다고 했지만 브랜딩이 잘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과정들이 다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그 외에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요즘 스타트업들이 그렇잖아요. IT 기술 99%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20억 받은 것 중에 19억 다 써놓고
마케팅 에이전시 이런 데 가요. 1억 주고 야 우리 엄청 좋은 기술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팔기만 하면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파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브랜딩이 안 돼서 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고요. 결국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박항서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카카오도 그들이 하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그게 브랜드로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확실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브랜드랑 사업은 별개로 이제 볼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사업의 모든 터치 포인트가 다 사업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그 상이 있잖아요. 상, 그죠? 그 컨셉일 수도 있고 아이덴티티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항상 써놓고 뭐 우리 철학에 맞아? 얘 뽑는 거? 영업할 때 우리 철학에 여기 파는 게 맞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도 뭘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BI맵이라는 거 하나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 브랜드를 설명하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전 직원들이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따르게 하게 하세요. 뭐 유리창 하나 바꿀 때도 저게 맞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제가 봤을 때 배달의 민족 그게 내부 브랜딩이에요. 딴 게 없다라는 거죠. 예. 혹시 더 첨언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획자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그냥 뭐 구매나 뭐 저희 프랜차이즈는 또 슈퍼바이저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 자기 분야에서의 경험과 또 성공한 브랜더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브랜딩을 잘하기 위한 그 역량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주희 대표님께서는 아까 글을 짓는 거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분씩 다 질문을 드릴 건데 짧게 최대한 부탁드릴게요.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 뭐 네이밍을 잘하는 방법 아니면 뭐 브랜드 전략을 잘 세우든 그런 방법들, 노하우. 네,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자기 자신을 자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사업이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 중에서 고객들이 그 들어있는 돈 이상으로 정도만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고객 규모가 있는 것을 접점을 맞추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걸 해야 저는 그 유일한 성공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될 때까지 버티는 거. 근데 버티려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안 지치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뭐 영화를 보다가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자꾸 들여다보는 걸 훈련하는 게 브랜딩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점에서 이제 브랜드업을 이제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관점에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관찰과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찰. 저희 팀장이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미나 때 탐험가라고 생각한대요. 발명가가 아니라 우린 탐험가다. 탐험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 호기심이에요. 새로운 게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브랜드를 하실 분은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까지 본 브랜드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 관찰력이 뛰어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관찰이 뛰어나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걸 자꾸 배우고 그걸 시도해보는 하나 더 있다면 용기겠죠. 용기. 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회사에서 혹시 브랜드 팀이 있는 규모의 회사도 있으실 텐데 혹시 이제 월요일에 돌아가셔서 브랜드 팀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자꾸 강조하는 직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한 머뭇거리면서 웃고 말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회사의 브랜드를 계속 들여다보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면서 남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나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지금 순간 내 아이덴티티가 뭐지? 기업 지금 우리가 계속 보여줬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문장들을 나로 표현하는 걸 보면 당황스럽고 어렵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결국 내가 하는 일에 또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42.195km 마라톤을 꾸준히 천천히 뛰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격렬하게 빠르고 추진력 있게면 그 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채용이 중요한 것처럼 나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업과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업시설로만 한정돼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걸 얘기하자면 사실은 약간 브랜드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메이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동서남북 정도의 방향만 정하는 거고 사실은 그 동쪽으로 가는데 그 내부 구성원들이나 스태프들이 그 공감하고 약간 거기에 경험치를 더해주는 대로 방향이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약간 조정자 역할 같은 거를 잘하는 게 브랜드 리더의 재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의 한두 가지 질문만 좀 하고요.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맞는 또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기업이 성장하거나 저희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이제 작은 매장에서 매장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우리가 갖고 있던 처음에 그 브랜드의 속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급성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 박항희 대표님께서 대표로 이렇게 브랜드를 기업이 커 나갈 때 성장할 때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예. 사실 프랜차이즈 형식이 가장 자본적인 건 아시죠? 가장 자본적인 브랜드를 뽑으라면 그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 잘못하시면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내가 내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 건데 여기 갑자기 이제 자본이 개입되고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갑자기 매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여기 매출을 급하게 올리면서 이름만 있지 사실은 다 다른 브랜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브랜드 관리가 안 돼요. 결국은 망해요. 그 망한 건 욕과 빚이 날아와요. 내한테. 욕도 오고 빚도 날아와요. 그래서 사실은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뭐 계속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게 누가 만드는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장 시대는 빨리 기대 꽂으면 되거든요. 저성장 시대 빨리 기대 꽂으면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버틸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씩 가는 게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게 답이 아니다. 빨리 성장하면 빨리 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빨리 뜬 애는 빨리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통제 가능한 속도,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경영자한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돈 버는데 그걸 좀 멈추고 갈 수 있는 힘? 그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플레이스에서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바로 전에 플레이스에 대한 질문하고 이제 공식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만 질문을 드립니다. 박항희 대표님 늦게 오셔가지고 플레이스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플레이스에 대한 느낌과 혹시 뭐 좋은 얘기는 뭐 가만히설이니까 혹시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거 혹은 더 보완이 할까요? 아니 귀로 그냥 말아주세요. 예, 그냥 좀 조언이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좋은 점 찾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중요한 게 같지 않고 저는 오늘 와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게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그 우승우 전현님하고 저하고 창업가의 브랜딩을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브랜딩 책들은 책을 볼 때는 막 알겠어요. 근데 덮고 나면 아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왜냐면 막 아마존 얘기하고 애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덮고 그때부터 내가 뭐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브랜딩 책을 쓰자고 해서 브랜드 전략의 책을 쓴 건데 그 책의 내용들이 사실은 실제로 잘하는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한국 토양에서 잘한 2년 안 된 스타트업들 제가 사례로 넣어놨었는데 실제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반뿐만 아니라 실제 외식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구나. 저는 한주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뵈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인 게 그렇게 꾸준히 천천히 해서 나를 지켜가선 브랜드도 이렇게 잘 되는 브랜드들이 실제 있다라는 걸 본 게 너무 좋고 플레이스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런 10가지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더 좋았던 건 김대우 지배님도 브랜딩을 해야지 하고 하실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할 거고 그 사업 개발을 굉장히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다른 기존에 있는 업들과의 선입견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꾸준히 가서 지나고 보니 플레이스가 이제 오픈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플레이스란 브랜드를 누가 듣더라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비슷해졌듯이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플레이스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랑 여기 이제 일하시는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나 총지배님의 느낌이 너무 약간 딱 일치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브랜딩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게 제일 약간 흐뭇한 느낌이 제일 컸고요. 약간 아까 처음 세션에서 얘기했는데 약간 공간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너무 모범생 같은 느낌이라서 좀 더 약간 망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으로 포럼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외식업 브랜딩 축제로 이렇게 왔는데요. 프랜차이즈 업태의 외식업 중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외식업을 다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식업 또는 프랜차이즈업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브랜딩 방향성에 대해 본인만의 스타일로 짧게 핵심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프랜차이지로서 가맹을 하더라도 저는 그 자기 색깔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하고 있는 브랜드의 프랜차이저로서 꼭 바꾸면 안 되는 어떤 아까 본질 요소, 비본질 요소, 가변 이런 게 나왔는데 바꿔서 안 되는 것들을 명확히 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자기 내면에서 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결국 전 F&B에 정말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버틸 수 있고 뭔가 자기가 일하는 자존감도 더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좀 자기를 투영하고 업에 요새 뭐 워라벨 해서 덜 일하는 게 되게 좋은 것처럼 저는 완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할 수도 없고 조화를 잘 이루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분리해서 일이 재미없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자기 동일시를 하면서 자기를 점점 투영하신다면 좀 더 즐겁고 재밌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해외 사례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외식업은 다 밤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간 근로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 이게 임금 관련된 문제로 다 발생할 겁니다. 여기 아마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법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젊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해외 사례들을 빨리 공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나가시면요 해외에서 성공 못해요.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외식업이 많은 데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해외 나가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자본을 모아서 이제 사실은 좋은 기획이면요 자본이 따라오는 돈은 남아 돌거든요. 돈이 없다가 왜 투자가 안 되냐? 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좋으면요 옵니다. 그리고는 저는 글로벌로 나가고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게 많거든요. 이제 해외로 눈 돌려야 될 때가 된다고 봅니다. 예. 저 이제 너무 막 전략적인 얘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외식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인트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고서를 쓰고 숫자를 보다가 그러니까 장기판에서 말을 놓다가 제가 말이 돼봐서 느낀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하시는 분들 또는 오너들은 저는 주방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이라도 외식업을 할 때 내가 메뉴를 다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원가 관리도 할 수 있고 비용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업의 마케터든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마케터든
주방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메뉴를 전부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메뉴가 돌아가는 것과 그 셰프 또는 가맹점주가 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할 때 자기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타당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방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지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식업이 거의 라이프스타일 업의 꽃이라고 보거든요. 먹고 듣고 마시고 보고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건 뭐냐면 요새 정보들이 많으니까 다 그 링크 저장 북마크에다 담아놓기만 하세요. 근데 담아놓으면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담아놓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 많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만의 방식으로 그걸 다 연결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두 가지 현상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자기만의 사고를 하는 형태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상상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국내 F&B가 상대적으로 해외 F&B보다 약간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풍성하긴 한데 약간 독특한 게 없고 비즈니스 구조가 좀 더 단순한 것 같아서 약간 여러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서 좀 재미있는 실험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목소리만 들어갈 때니까요. 마이크 좀 먼저 박한기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이 업계에 들어온 게 뭐 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공감하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본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맹점주들하고 함께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CSR을 하는 패턴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좋게 벌 것인가의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사실 공정위에 막 엄청 두드려 맞고 지금 막 과징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 사실 당사자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빨리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이 업계에 있을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에서 좀 마음껏 비즈니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맹점주들하고 어떻게 공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참 많은데 저는 이제 외식 사업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프랜차이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냐 늘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제 막 만들어진 데서 찾아오는 경우에 직영점 없이 매뉴얼북만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 치면 정말로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가 정말로 많아요. 물론 일을 받지 않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다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꼭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늘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는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1년 만에 100개를 깔았다는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브랜드가 런칭을 하고 적어도 사계절은 직영점이 상권별로 다 경험을 해보고 매출 추이 모든 변수들의 대응책들을 적어도 다는 못 만들겠지만 어느 정도 만든 후에 법적으로 좀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은 상권 그리고 뭐 평형대별 그리고 사계절을 다 좀 겪어보고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본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은 저한테도 하는 얘기기도 해요. 프랜차이즈 속도기를 버리고 나침판을 쥐어라. 네. 저는 뭐 산업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어떤 자기다움을 찾는 작업,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일에서부터, 자기 일상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플렉스에서 저희에게 많은 배려와 혜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식사하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빨리 드셔야지 또 공연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념품으로 뭐 큰 건 아니고요. 볼펜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각인한 기념 볼펜 나갈 때 드릴 거고요. 나가실 때 쓰레기 다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 특히나 플라스틱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게스트분들 6분들에게 저희 특별 그 각인한 동해FC 로고를 각인한 금색 볼펜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약간 부족해서 은색,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안 팔리는 맞춤형 그 볼펜이에요. 이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나미 고급 볼펜 은색, 아니 딱딱이 그거 아니고요. 맞춘 거예요. 예. 이 볼펜 몰라요? 예. 게스트분들 먼저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각인을 직접 발주해 주신 저희 예, 포럼 스텝의 디자인님께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하나 보여주세요. 그 딱딱이 페이스 보이세요? 와, 멋지다. 예, 와. 여러분 딱딱이 아닙니다. 예, 이제 시중에는 없는 거라서 이 가치는 무한합니다. 비트코인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저희 되게 사실 여기 연사분들 거마비 없이 오신 분들이세요. 그거를 이게 놀라운 거야? 예, 그래서 정말 가치와 저희 포럼 프랜차이즈를 걱정하시면서 오신 6분이시고요. 예,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풀절이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한 분 한 분 간단히 자기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한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소규모였거든요. 10병 정도 피자 두 탑을 나눠 먹으면서 시작했는데 되게 커가지고 네,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다 나와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스태프들 얼굴만 보여드리고 소개는 안 해요. 다 나와주셔서 다 서주세요 여기다. 예,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예, 빨리 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외에 지금 객원 스태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 예, 찍어주시나요? 여기 셀러 포즈 한번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